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 4장 유체 정력학입니다. 자, 밑에 한번 글 읽어볼게요. 자, 유체 정력학은 정지하고 있는 유체를 다루는 유체역학의 한 분야이다. 그중 정지된 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정수역학이라고 한다. 자, 정지된 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성상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학문이 유체 정력학이고, 유체 정력학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나올 유체 동력학보다는 조금 더 정리가 쉬울 것 같아요. 동력학들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단위, 압력의 단위가 이제 나옵니다. 이 압력의 단위가 수리학 부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기계구조 원리,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압력을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압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압력을 제가 P라고 기호를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자,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우리는 저 F의 힘을 전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압력. 그리고 단위를 한번 써보면 킬로그램, 뉴턴부터 한번 써볼까요? 뉴턴 또는 킬로그램 포스, 이런 단위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제곱미터라든지 제곱센티미터라든지, 이렇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합쳐보면 뉴턴 퍼 제곱미터 또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의 단위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 뉴턴 퍼 제곱미터의 단위를 파스칼이라는 칭호를 쓰고요. 파스칼이라는 기호를 쓰면서 이것이 압력의 국제표준 단위입니다. 압력의 국제표준 단위다. 자,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단위를 한번 정리해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기호로. 자, 기호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똑같이 다 써보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저 힘이 전 압력이라고 표현했죠. 저 전 압력을 우리는 감마 A H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힘이 관계된 게,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물 속에다가 평판 하나를 갖다 놓고, 여기에 받는 힘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물속 깊이, H에 따라서 힘 받는 게 달라질 거고, 이게 물인지 수은인지에 따라서, 비중량에 따라서도 힘 받는 게 달라질 거고, 면적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 힘이 감마 A, H로 정리될 수 있다. 특별히 암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수은이면 물보다 13.6배의 힘을 더 받겠죠. 예를 들면. 그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받는 거는 또 상식적인 거고. 그죠? 면적이 넓으면 더 받는 상식적인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똑같아. 그죠? 그래서 남은 게 뭐다? 감마 H라는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는 감마 H구나. P는 감마 H구나. 중심을 H로 바꾼다면 H는 감마분의 P구나 라고 갈 수도 있겠죠. 감마를 바꾼다면 감마는 H분의 P구나. 그죠? 비중량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비중량을. 이런 활용도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문제를 접근했을 때 비중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깊이, 높이 분의 압력. 자, 여기에서 P는 감마 H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이 감마 H, 감마는 제가 일전에 로G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얘를 결국은 P는 로G H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로G H. 이거에 대한 활용은 사실 이제 공식을 유도하는 어떤 과정에 오면 활용은 엄청나게 무궁무진합니다. 이걸 가지고 감마는 로지 H다. 그러니까 감마가 로지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는 것들을 우리 어떤 공식을 유도하는 데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좀 잘 좀 봐두시고. 자, 그럼 이제 한번 단위를 한번 변환을 시켜볼게요. 우선은 압력의 단위가 지금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한번 공식을 단위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죠. 힘 뉴턴이죠. 힘의 단위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렇죠? 거기에 제곱미터다. 자, 역시 미터 제곱 소거되고 남은 거 킬로그램 남았네요. 킬로그램, 퍼 이렇게 남았네요. 미터, 세크만 남았네. 세크의 제곱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압력의 무슨 단위? 그렇죠. 이게 압력의 절대 단위예요. 압력의 절대 단위예요. 제가 저 위에다가 여기 썼잖아요. 이 단위는 무슨 단위입니까? 중력 단위겠죠. 킬로그램 포스 들어가면 무조건 중력 단위고. 이건 절대 단위죠. 그렇죠. 이 자체가 변환이 쉽기 때문에 가긴 하는데 실질적인 압력의 정말 절대 단위 이거란 얘기죠.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의 제곱.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기서 보시고 나서는 다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번 볼까? 이제 우리는 이거 써먹지 않습니다. 압력의 단위는 우리는 항상 중력 단위를 씁니다. 한번 중력 단위 이제 바꿔볼까요? 자,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단위를 중력 환상계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킬로그램, 메타,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의 제곱입니다. 이러면 중력 단위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킬로그램 소거. 뒤에 세크 제곱 다 소거되네. 자, 남은 거. 자, 이렇게 해보니까 킬로그램 포스 남았고요. 퍼. 이렇게 해보니까 제곱미터 남았네. 아,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 그죠? 요것이 압력의 중력 단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압력의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막 쓰고자 할 때 이게 귀찮으니까 얘만 킬로그램 포스만 간단히 뉴턴으로 바꿔서 쓴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제가 참고 부분에도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라고 쓰면 이거 압력 단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많은 책에서 혼용을 해서 써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를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써요. 뭐 질량이나 중량이나 우리는 같다고 본다 이거죠. 9.8이니까 우리는 항상 공학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써주고 그냥 같다고 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포스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굳이 귀찮게 뭘 포스를 붙이냐. 공학 단위에서 그냥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라고 많이 쓰는데 우리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왜? 소거가 안 돼요. 단위가 정리가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써버리면. 느낌은 밑에 제곱미터가 들어갔어요. 3승이 들어가면 밀도지만 3승이 안 들어갔으니까 압력 단위 유추는 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쓰는 순간에 단위를 정리할 때 엄청 헷갈려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단위를 쓰시면 안 된다. 우리는 압력의 중력 단위를 쓰는 거지 이게 절대 단위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본 거예요. 절대 단위 보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항상 포스를 붙이셔라. 자, 그렇게 해서 단위를 이제 보셨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대기압의 구분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일단 읽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무게가 누르는 압력을 대기압이라 한다. 일상생활에서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체 내의 압력이 대기압의 크기와 같아서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 대기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 대기압, 국소 대기압, 공학 기압. 자, 표준 대기압은 지구상의 해수면의 높이는 전 세계가 동일하니까 그 해수면으로부터 어떤 대기압을 환산한 겁니다. 그게 표준 대기압.
그래서 표준 대기압은 항상 똑같겠죠. 표준면이 동일하니까. 제가 중력가속도 원리와 같은 겁니다. 지금 대기압의 원리가 제가 중력가속도를 예를 드릴 때 이런 식의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그 대기압이 공기가 누르고 있는 무게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바닷면이 있다면 바다의 해수면을 중심으로 잡아서 대기압을 딱 잡은 거예요. 이게 표준 대기압이다. 근데 밑에 국소 대기압. 일반적으로 지표상의 위치와 고도 또는 기상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대기압은. 그렇죠? 이때 그 특정 장소에서의 실제 대기압을 국소 대기압이라 한다. 지표상의 위치와 고도, 거기다 기상 상태까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1층이라도 여기에 같은 높이와 또 저쪽에 어떤 대기압은 다른 거죠, 이게. 예. 즉, 국소 대기압은 딱 여기에서 잰 압력. 그게 국소 대기압이다. 그럼 국소 대기압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측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소 대기압은 모릅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진다면 활용하는 거고,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표준 대기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공학기압은, 일단 뭐 우리한테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기압을 원래 그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가 1.033인데 머리 아프니까 그냥 1kg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공학 쪽에서. 만들어서 이걸 1기압으로 사용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문제도 거의 객관식 문제 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주관식에는 쓸 일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4번.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압, 게이지압, 진공압의 구분. 진공압의 구분. 뭐 뒷장에 보시면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라고 제가 붙이면 왜 매우라고 제가 붙이죠? 네, 그렇죠.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압력, 절대압, 게이지압, 진공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시키면 절대 문제 안 풀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하고 나서도 실제 설계시공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이 진공압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지? 게이지압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저같이 표를 그려놓은 책은 제 책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네. 자, 우리는 이 두 줄의 어떤 이 표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이 완전 진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이 표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국소라고 표현해도 지장 없습니다. 표준이든 국소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 두 라인을 가지고 절대압, 게이지압, 진공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죠. 현재 여기 상태가 무슨 상태? 표준 대기압? 국소 대기압 상태죠. 현재 여기 상태가. 국소 대기압 상태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뭐, 그 환풍기를 설치한다든지, 뭐, 천장에 어떤 송풍기를 설치해서 바람을 한번 빼볼까요, 거꾸로? 네. 여기 공기압을 막 뺍니다. 계속 공기를 빼면 압력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계속. 떨어집니다. 자, 이제 얘를 이렇게 들어보죠. 우리가 보통 압력계를 이제 수은 압력계, 수은 기압계로 많이 보니까 수은 기압계의 표준 대기압이 760mmHg가 표준 대기압이에요. 자, 여기가 그냥 측정해봤더니 760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진공을 막 시켜서 뺐어요. 뺐더니 뭐 얼마? 한 300mmHg만큼을 빼버렸어. 막 뺐어요. 그러면 진공이 얼마나 걸린 거죠? 진공이 300mm가 걸린 거예요. 300mm가 걸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300mm만큼 걸린 이 진공을 우리는 진공압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그것이 무슨 압? 마이너스 압 또는 부압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거꾸로 빼니까 부압, 마이너스 압, 진공압. 이걸 측정하는 계측기는 진공계가 있습니다. 연성계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연성계는 진공압도 측정할 수 있고 또는 게이지압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연성계는 어디나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꾸로 여기에 압력을 불어넣어요. 거꾸로 막 불어넣어요. 그럼 압력이 오히려 높아지겠죠. 점점 높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높아져서 한 1기가만큼 더 불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760mm Hg만큼 더 불어넣었어요. 그럼 이 상태는 게이지압이라고 합니다. 게이지압. 이거는 플러스압, 진공압이라고, 양압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압. 정압 또는 양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압, 양압.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계측기는 압력계가 됩니다. 압력계. 역시 연성계도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 연성계를 다는 경우가 없어. 그냥 안 쓰겠습니다. 그냥 화전인 기준에 우리 펌프 흡측에 이제 설치하는 게 진공계 또는 연성계 설치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제가 한번 적어 드린 거고. 자, 여기까지 개념은 쉬워요. 진공압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뽑아서 얼마만큼 진공 시켰냐? 진공압 얼마만큼 불어 넣었냐? 게이지압. 절대압은 이제 절대압 개념이 나오면서 머리가 아파집니다. 절대압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키포인트 핵심. 다른 건 잊어버려 상관없어. 실제 압력 끝입니다. 다른 설명 다른 미사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압력. 자, 문제 내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진공시켰잖아요. 절대 압력 얼마입니까? 네, 그렇죠. 한 번에 되잖아요. 460이에요. 자, 압력 집어 넣습니다. 절대압 얼마입니까? 자, 압력 불어 넣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절대압 얼마입니까? 얼마? 1520인가요? 네. 1520mm Hg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절대압을 제가 그린다면 여기도 절대압, 여기도 절대압, 여기도 절대압, 여기도 절대압 다 아무데나 다 실제 압력인데 점이라는 게 뭐 어딜 찍겠습니까? 그죠? 모든 부분이 다 절대압이에요. 우리는 진공을 시켰다면 그 부분이 그만큼 진공된 거고 게이지압 불어넣었다면 그만큼만 불어넣은 거예요. 즉 절대압은 완전 진공, 영인 상태에서 측정한 실제 압력이에요. 그렇죠? 영인 상태에서 실제 압력. 진공압은 우리가 표준 또는 국소 대기압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압력을 빼냈느냐. 그렇죠? 그만큼이 절대 압력. 게이지 압력은 아예 표준 대기압까지를 0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아예 대기압은 없다라고 간주하고 그 이후부터 보는 게 게이지압이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배관 내에 배관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압력계를 설치했어요. 배관 내에 대기압이 작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모르겠어요. 나 그거 알고 싶지 않고 나는 배관 내에 실제 압력만 알고 싶어. 게이지압이 무슨 1ATM에 작용했던 750mm 작용 난 모르겠다 이거죠. 난 게이지압으로서 표준 대기압을 아예 여기까지를 0으로 본다 이거죠. 0으로 보고 그 이후의 압력만 난 체크하겠다. 이것이 게이지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암기할 게 사라져요. 어떤 책에 보면 절대 마진 암기 방법을 제시해요. 이걸 왜 암기해? 암기하는 순간에 2차에서 이걸 활용한 문제 나오면 100% 틀립니다. 맞출 수 없습니다. 암기해서 풀 수 없어요. 이건 이해를 해서 내 상상력을 더 동원시켜야 돼요. 그래야 펌프 흡입측의 논리도 펼칠 수 있고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풀립니다. 예. 절대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책을 보시고 암기하시면. 예. 자, 이렇게 절대압, 게이지압, 진공압을 제가 다
저 측정 장치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말씀 다 드린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은.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준 대기압 단위의 종류. 이미 한번 적어드렸던 내용이죠. 자, 지우고 다시. 자, 이제 표준 대기압이 어떤 건지 아셨습니다. 네, 표준 대기압이. 표준 대기압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다. 자, 그 표준 대기압을 구하는 방법은 실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자, 첫 번째 방법이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걸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압은 1기압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1기압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우선 힘,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또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 그죠? 단위 면적 작용하는 힘. 또 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또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 또 메가 뉴턴 퍼 제곱미터. 자, 뉴턴 퍼 제곱미터를 파스칼,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를 킬로 파스칼, 메가 뉴턴 퍼 제곱미터를 메가 파스칼이라고 칭하죠. 또 우리가 별로 익숙치 않은 단위이긴 하지만 파운드 포스 퍼 인치의 제곱,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PSI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또 있었죠. 또 바라는 게 있었죠. 바. 또 바와 비슷한 게 밀리바가 있었죠. 그렇죠? 밀리바. 근데 밀리바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맞아? 이거죠. 맞아요. 왜 맞은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려볼게요. 자, 수치만 넣으면 되죠? 다 암기하셨죠? 저번에 한번 써드렸으니까. 네. 자, 불러보십시오. 그렇죠. 네, 10332 101-325 그 다음 101.325 0.101-325 14.7 PSI. 그렇죠. 1.013 바. 1013 밀리바 이렇게 될 거죠. 자,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 숫자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사실. 1.033이라는 숫자, 무조건 이 수치는 암기해야죠. 네. 101-325도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유추됩니다. 이거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킬로그램 포스, 제곱 센티미터. 이거 서로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시간에 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시간에 이거 단위 변환하는 거. 암기 안 돼도 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예. 즉, 두 개 암기하면 뉴턴 퍼 제곱미터보다 1000배 크니까 101이 됐고, 세 자리 올라가서. 그죠? 다시 얘보다 메가뉴턴 1000배가 커서 다시 세 자리 올라가서 0.10135가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 제곱 센티미터와 제곱미터가 이렇게 만 배가 커진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바는 뭐냐 도대체. 우리 기상통보에 이 바의 단위를 쓴대요. 원래 소방에서는 이 단위를 쓸 리가 없는데 문제에서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 바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1.01325 바예요. 여기서 많이 본 숫자 같아요. 1.01325. 그죠? 맞죠? 파스칼에 10의 마이너스 5승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파스칼의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가 바예요. 이게. 예.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원래 2호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너무 기니까 자른 것 뿐이에요. 예. 그럼 미리 반응. 마찬가지죠. 사실은 1013.25 미리반가 되는 거죠. 예. 암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모르니까 막 암기가 기억이 안 남아. 예. 그럴 필요가 없고, 1.0332, 그 다음에 101325 딱 두 개 가지면 표준 대기압은 다 할 수 있다. 아닌데? 라고 또 말씀하세요. 왜?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아, 있네요. 한번 보죠. 암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표준 대기압을 구하는 방법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다 지금 여기까지 구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P는 감마 H였죠. H는 감마분의 P거든요. 이게 뭡니까? 높이잖아요, 높이. 어떤 높이로서 이루어지는 표준 대기압이 있다는 거죠. 높이로서 이루어지는 표준 대기압? 자, 뭐가 높이?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쵸?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물의 깊이. 높이가 깊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이 10m일 때 표준 대기압은 어떻게 될까? 기압이. 20m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일종의. 자, 그랬을 때, 물만 해보나? 수은도 해볼 수 있고, 막 해볼 수 있잖아요. 물부터 한번 해보죠. 물의 비중량입니다. 그죠? 물의 비중량 얼마? 1000이죠? 1000kg 포스퍼, 미터 3승이죠? 3승. 곱하기 한다. 이게 뭐죠? 물의 비중량입니다. 물의 비중량. 자, 압력 단위. 압력 단위는 여기와 짝만 맞춰주면 되겠죠. 어차피 다 마찬가지. 같은 수치니까 전부 다. 그러면 짝이 맞추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10332가 짝이 맞는 거네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10332를. 그래서 10332 kg 포스퍼 제곱미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소거가 되겠죠. 자, 킬로그램 포스 소거되고 제곱미터 3승 소거되면서 남는 건 딱 보아하니 미터만 남네요. 아, 미터만 남는구나. 수치 정리하면 1000이 작아져야 되니까 10.332가 되네요. 자, 물에 1기압의, 물속에 1기압의 지점은 높이로 계산해봤더니 10.332m더라. 물속 10.332m 내려가면 1기압, 20.664 내려가면 2기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뒤에 이거 좀 이런 거 약하니까 빼버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10m 1기압, 20m 2기압, 30m 3기압이 가는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물을 해봤는데 난 다른 거 해보고 싶어. 수은. 수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감마분의 P. 자, 수은의 비중량 13,600이었죠. 네.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 그래서 이거는 수은의 비중량입니다. 자, 역시 똑같이 가져오면 되죠. 10332를. 네. 10332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미터 똑같이 가져오고 역시 소거 다 됩니다. 소거. 자, 미터만 남아요. 네, 미터. 자, 미터 남고 일단 수치부터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암기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0.76입니다. 해보면. 근데 얘도 미터예요. 수은도. 그렇죠? 수은은 1m가 아니라 0.76m만 내려가도 1기압이에요. 왜? 엄청 무거우니까. 근데 얘가 수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다 HG 수은에 원소기를 붙이는 거예요. 일종의. 예. 여기 물이니까 물에 원소기를 붙이는 것 뿐이고. 만약에 또 다른 물질이 있다. 알코올이 있고 무슨 기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원소기를 다 붙이면 돼. 그래서 비중량만 안다면 그 비중량에 따라서 몇 미터 지점이 1기압인지 어떤 액체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미터 H2O를 미터 아쿠아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쿠아. 물 아쿠아. 미리로도 쓰죠. 그래서 10332 미리 H2O. 미리 아쿠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도
760ml, 밀리죠. mH 이렇게 쓰는 거죠. 밀리가 되면 더 커지니까. 이 밀리를 인치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29.92 인치 HG가 돼요. 그죠? 1인치는 25.3mm니까. 이걸 가지고 인치를 H로 바꿔보세요. 바꿔보면 29.92가 나와요.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네,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 적어드린 대기압, 표준 대기압이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수 있는 모든 표준 대기압, 지금까지 시험에 등장했던 모든 표준 대기압이기 때문에 다른 건 공부하시거나 아실 필요가 없죠. 자, 근데 결론이 아주 재밌습니다. 표준 대기압 암기를 엄청 머리 아파하시는데 왜 머리가 아픕니까? 1.0332와 10135만 알면 다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쓰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예. 이런 걸 자꾸 해봄으로써 이 어떤 응용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 과감히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뭐, 표면 장력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필요 없다고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예. 그냥 제가 논리만 전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런 전개 과정 한번 해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니까 해보시면서, 유추해보시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남았죠? 자, 문제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750mm HG 기압하에서 0.5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ABS를 진공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겠는가? 750mm HG 기압. 이거 무슨 기압? 국소대기압. 그죠? 760이 아니고 750이니까 측정한 거예요, 별도로. 그죠? 그 국소대기압을 나타낸 거죠. 그럼 0.5 뭐라고 되어 있는 거는 ABS라고 되어 있네요. 이 ABS란 말이 절대압을 나타낸 거예요, 절대압, ABS가. 그래서 0.5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의 절대압인데 이거를 진공으로 환산해보자. 진공. 환산해보자. 진공으로.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진공압을 한번 계산해보라는 의미죠. 네, 별 의미 아닙니다. 자, 조심하실 거.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원칙. 진공압, 게이지압, 절대압의 원칙을 알고 나면요. 문제 보자마자 너무나 쉬워. 그래가지고 이 문제 너무 쉽고 자신 있어. 막 써내려가요. 분명히 실수하십니다. 분명히. 반드시 아까 두 줄 반드시 그으세요. 반드시. 이 두 줄을 긋지 않으시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으셔야 됩니다. 특히 2차 시험에서 이 줄 긋지 않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완전 진공 0입니다. 자, 여기 아까 750mm HG 기압파. 750mm HG란 얘기네요. 자, 그랬을 때 0.5가 절대압이니까 완전 진공으로부터 여기까지 압력이 지금 0.5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인가요? 네,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절대압이. 그렇죠? 네, 실제 압력이. 이랬을 때 진공압은 얼마겠느냐? 문제 물어보는 건 이거네. 이게 X네. 그죠? 그럼 확실해진 거죠.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네. 단위들이 막 정신없네요. 그죠? 이 단위를 통일을 시켜야 돼. 단위를 통일시키는 방법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X값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괜히 다른 걸로 시키시면 안 되고. X값에서 완전히 다른 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뭘 좀 요구했나요?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 그죠? 예, 문제 지문에서도 포스가 빠졌네. 그죠? 어쨌든 우리는 요구하는 게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뭘 바꾸느냐? 얘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네요. 얘를 바꿀 필요가 없네. 자, 그러면
750ml HG를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 자, 기준값. 750의 기준값 760이죠? 760ml HG를, 이제 현재 상태는 750ml HG입니다. 자, 이걸 바꾸는 것보다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의 표준 대기압은 1.0332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인 거죠. 그리고 X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하실 거, 난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나 단위 막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막 단위를 빼먹고 막 쓰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버릇이 되면 2차에 가시셔도 단위를 안 써요. 단위 안 쓰면 0점입니다. 0점. 계산 문제 단위 안 쓰면 답이 맞고 과정이 맞아도 무조건 0점 처리되니까 항상 단위는 귀찮더라도 계속 쓰시는 버릇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안 쓰면 이상해요.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x는,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1.0196 1.0196이 나옵니다.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 요게 1.96이라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결국은 1.0196 빼기 0.5 하면, 그죠? 지구감이 나오겠네. 그러면 그게 나번에 0.5인가요? 네, 0.52가 답이 된다. 자,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문제 두 번째. 진공 압력을 이용하여 절대 압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진공 압력을 이용하여, 여기 지금 진공 압력을 이용하여 난 절대 압력을 구하겠다. 딱 이것도 그려놓고 보면 간단해요. 그죠? 진공 압력을 이용해서 난 여기 압력을 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대기압 알고, 그죠? 대기압 알고 진공압을 알면 빼주면 되네. 자, 답이 나번과 라번이, 그죠? 표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도 맞는 얘기고, 국소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도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두 개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진공압력을 이용하여 절대 압력을 구한다. 이것이 느낌 자체가 실질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진공압력을 이용해서 절대 압을 알고 싶다. 그럼 실제 압력을 적용한다면 국소 대기압이 더 가깝죠. 그렇죠. 어떤 표준이라는 얘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두 개, 이건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굳이 찍어 본다면 라번이 됩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기사에서는 논란에 있는 소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어쨌든 찍어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기압계가 750mm HG를 가리키고 있다. 게이지 압력이 3atm일 때 절대 압력은 수두로 몇 미터인가? 네, 이것도 뭐 그냥 그려놓고 봅니다. 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려놓고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자, 기압계 750mm HG. 그 다음 게이지 압력이 3atm. 게이지 압이 3atm. 그 다음 절대 압력은, 절대 압력이 이만큼이 되겠죠. 수두로 어떻게 될 거냐. 그쵸. 수두로. 아주 단위를 아주 변화무쌍하게 아주 꼬았네요. 네. 이런 문제 아주 좋습니다. 연습할 때는. 시험에 나오면 좀 짜증이 나겠지만, 자, 결국은 두 개를 다 바꿔야 되네요. 두 개의 단위를 다 바꿔서 우리가 수두로 만들어야 되니까 750부터 만들면, 자, 750 기준값이 760mm HG 분의 750을 써주시고, 자, 바꾸고자 하는 게 미터 H2입니다. 그래서 미터는 10.332, 그쵸?
10.332 미터 H2O가 기준값이고 그랬을 때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이쪽은 얼마가 나옵니까? 10.196 나오나요? 네. 여기가 10.196 미터 H2O가 되더라. 자, 이제 3ATM. 자, 기준값은 1ATM이죠? 네. 1ATM. 근데 지금 현재로 게이지압은 3ATM이에요. 그러면 10.33인데 미터 H2O인데 어떻게 되느냐? 3배네. 그죠? 딱 봐도 X값인데 3배. 그러면 30.996. 네, 30.996. 30.996 미터 H2O. 자, 더하면 되겠네, 이제. 그죠? 네, 더하면 41, 얼마 나오나요? 41.2. 네, 더하면 41.2 미터 H2O가 나오겠다. 그쵸? 너무 쉽죠? 네. 이게 안 쓰고 하다 보면요. 순간 단위를 착각해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이게 계속 지금 해보는 이유는 이 지금 표준 대기압을 단위를 이렇게 바꾸는 거 정말 중요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게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계속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네. 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까요? 네.